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2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67.70포인트 0.13%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이 1450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551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8.57포인트 0.18%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매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90억 순매도, 기관은 1369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2개월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다음 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26일 날 월요일 날 발표가 있죠. 금융과 보험주 등 저PBR 주가 순 자산 비율 저PBR주 강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열풍 속에 또 SK하이닉스도 16만 원대로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 MSD, 머스크와 이 독점 계약 소식에 헬스케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의 업종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방이 좀 제한되는 분석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00으로 끝났습니다. 0.17%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와 연준 관련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더나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노보디스크가 이 작년에 4분기 제약계 최대 수익 창출사로 등극을 하고 또 알테오젠이 MSD, 머스크와 이 독점 계약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알테오젠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ST팜, 셀트리온 제약, 유한양의 오스코텍, 펩트론, 고바이오랩 등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모더나가 작년에 4분기 예상과 달리 깜짝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는데요. 모더나의 4분기 순이익이 2억 1,700만 달러, 주당 55센트로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14억 7천만 달러, 주당 3.61달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문가 예상치가 주당 99센트의 손실과 달리 서프라이즈성 순이익을 달성한 건데요. 분기 매출이 28억 1,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50억 8,400만 달러에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시장의 예상치가 25억 1,100만 달러였는데 28억이 나왔기 때문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가 13.53%에 상승하면서 끝났었습니다. 작년에 10월에서 12월까지 4분기 제약계 최대 수익 창출사가 노보노디스크 전년 대비 37% 매출을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1년 동안 노보노디스크가 매출이 31% 증가를 하면서 337억 달러를 달했고 이번 성과로 2022년 재작년에 17일 차지한 후 연간 매출 기준 업계 상위 탭 10위권 안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이고비가 이제 23년 연간 매출액 약 6조 원 수준으로 재작년 대비 413% 증가한 가운데 이고비를 비롯한 GLP-1 의약품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내년 이제 매출 가이던스를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18에서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이고비가 일본에서도 출시가 됐고요. 품목이 승인된 지 1년 만에 의료보험으로 또 적용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머크와 인간 히알루니다제 원천 기술 라이센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머크와 이제 GmbH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온천 기술 ALT-B4 이 라이센스 변경 계약이 체결됐다고 했는데 기존 계약보다 2천만 달러, 약 267억을 계약 수수료를 받게 되고 해당 금액은 이제 다음 달 25일 이전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일스톤 기술료 역시 최대 4억 3,200만 달러, 약 5,700억을 증액하는 합의를 했고 또 제품 출시 후에는 순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를 또 받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에 따른 주가 급등 영향에 SK 하이닉스,
AD 테크놀로지, 고영, K앤솔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뉴욕 시장이 이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상승했는데 필라델피아 지수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는 4.97%에 상승하면 마감했는데 엔비디아가 16.40%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AMD도 10.69% 이렇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42, ASML도 4.81%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 매출액이 221억 달러, 우리나라 돈 29조 5,035억 원, 전년 대비 265% 가량 급증, 총 이익은 122억 9천만 달러로 769% 급증했는데요. 또 주당 순이익도 5.15달러, 6,875원을 또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206억 2천만 달러였는데 웃돌게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4.64달러를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이 기간에 매출 증가가 H백과 같은 서버용 AI 칩 판매 우려에 따른 것인데 올해 1분기에는 2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망치도 221억 7천만 달러는 웃돈 수준입니다. 또 아울러 삼성전자가 AI 두뇌 차세대 칩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AI 연산의 두뇌 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보험용 인공지능 AGI의 이 개발을 이래 미국 실리콘밸리에 특별 연구 조직을 신설을 하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또 영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또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는 소식에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소식에 원격 진료,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비케어, 라이프 시멘틱스, 비트 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알서포트 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는데 보건부 제2차관이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도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전 8시를 기해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각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의 집단 행동이 종료된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는 걸 밝힌 모습이고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에 이제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제 DXVX는 코리아그룹과 이 코리그룹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술에 국내에 특허 출원 및 등록 중이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코넷 다음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이 이제 스코넷이 메타캐스트 플랫폼 대상 MR 게임 콘텐츠 개발 소식에 MP맥스, 롯데정보통신, 스코넷, 자이언트스테이트 등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메타캐스트 플랫폼 대상 MR게임 트래블러라고 불리는데 MR게임이 이 MR게임 콘텐츠 개발을 공시를 했는데 투자 목적이 이제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는 MR게임 콘텐츠 개발로 투자 기간이 계약 체결 이후 1년이라고 합니다. 런칭일로부터 트래블러 프로젝트가 오늘 4월에 출시될 VR 전용 1인칭 슈팅게임 FPS 스트라이크 러시 이와 같이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아 진행되며 메타캐스트 플랫폼을 통해 오는 2025년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MR이라는 큰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개발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 또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에코엔드림, DI동일, 엔캠, 하이드로리튬, WCP, LG화학, 성창오토텍, DIT, 동화기업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미국 전기차 업체가 실적 부진에 리비안이 25.6% 큰폭 하락, 루시드도 16.76%로 큰폭 하락하면서 전기차 수요 불안 우려 등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리비안 또 장마감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작년에 4분기 매출이
이제 13억 1,500만 달러인데 약 1조 7,5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주당 순손실 EPS가 1.58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는데 매출은 시장 추정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시장 전망보다는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생산량을 5만 7천 대로 전망하면서 시장 예상치 8만 대를 크게 밑돌았고요. 루시드는 4분기 매출이 1억 5,720만 달러를 기록했고 29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9천 대를 전망하며 시장 예상치 12,000대를 못 미치는 수치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루시드도 4분기 매출이 1억 5,720만 달러 29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12,000대보다는 못 미치는 영향을 내놨습니다. 생산량이 이제 올해 생산량이 9,000대를 전망하면서 시장 예상치는 12,000대에 못 미치는 수치를 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 올해 1분기 태양광 부분 적자 전환 소식에 태양광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 메커스, 에로티 베큐움,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대명에너지들이 일부 태양광 에너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669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케미칼 첨단 소재는 전기 보수 영향 종료와 성수기 효과 등 영향으로 개선됐으나 태양광은 이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영업이익이 145억 손실로 추정하고 있고 모듈 OPM 급락과 AMPC의 축소를 전망하는 것은 글로벌 과잉 재고에 따른 판가와 판매량 약세를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솔루션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태양광 업황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 IEA에 따르면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올해 말 미국 모듈 재고는 40기가와트로 추정되는데 내년 설치량 전망치가 30기가와트의 후반임을 감안하면 1년치 이상 재고가 쌓여 있는 것이며 재고 증가는 가격 경쟁력을 심화시켜서 판가 하락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안에 채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마무리하는 시장,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었는데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